네, 앞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렸죠. 조금 전에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 결과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고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먼저 결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당의 분열 혹은 이제 당의 어떤 그 이제 갈등을 바라지 않는 당원들의 표심이 결집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55.1%의 투표율을 기록했을 때 네. 상당히 예상보다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보다도 더 10%포인트 이상 높아서 이게 혹시 당의 변화와 혹은 개혁을 바라는 당의 목소리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엔 그 목소리도 일부 반영이 됐지만 그보다는 더 당의 안정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서 내년 총선까지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당원들의 어떤 그 결집된 목소리가 반영이 되면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조직 투표도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아주 탄력을 받은 그런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기현 후보가 52%라는 이제 과반을 겨우 넘는 그런 득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의 합도 48%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했던 것처럼 연포탕, 연대와 포용 탕평을 얼만큼 정말 그것을 이제 리더십의 핵심으로 발휘할지 이것도 과제로 남았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가 상당한 또 네거티브로 좀 얼룩졌던 점을 또 상기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당내 화합, 그다음에 갈등 관리 이것도 새 지도부의 과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갈등을 바라지 않는 당원의 표심이 결집된 결과다라고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당대표 새로 뽑혔는데 그래도 저는 제대로 좀 짚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근데 이거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 많이 있구나.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봐도 그런 게 보인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 당원제 100%로 룰을 바꾸면서 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 46만여 명이 참여하셨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에는 뭐 김기현 대표님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김기현 후보를 보고 찍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을 밀어주자. 뭔가 논란이 있었고 역대급 투표율 못지않게 역대급 이제 이른바 이전 투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짚더라도 이 선대 과정들이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결국 좌절하는 과정에서는 100% 룰도 바꿨고요. 당심에서 1등하는 나경원 의원을 결국은 또 이렇게 누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마를 포기했고 초선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렸고 안철수 후보가 또 1등을 나오니까 뭐 대통령실에 정무수석까지 나서가지고 되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김기현 후보한테 당대표한테는 다행인 게 2차까지 아는 결과. 2차까지 갔으면 상당히 더 상처를 입었을 거거든요. 그 안 간 거가 다행이지만 앞으로 참 난제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득표율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김기현 후보가 52.93%로 과반을 넘겼고요. 뒤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23.37%,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14.98%, 황교안 후보 8.72% 순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 2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와 더블 스코어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면서 글쎄요, 이 부분을 좀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김기현 후보가 이 득표율을 가지고 당내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이 경선 레이스가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2강 2중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양강구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선거가 지나면서 거의 1강, 그다음에 1중 2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 판에 와서는 1강하고도 3중 구도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조사의 분석 틀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대표의 공동 기자회견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제 보시면서 좀 눈에 띄는 발언이나 대목 같은 게 있었습니까? 좀 일단 야당과의 협치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잖아요. 네. 여당이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총선까지는 1년이 남았는데 1년 동안 그러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때까지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국회에서 제도와 법으로 풀어야 하는 게 야당의 숙명인 만큼
여당과 그러니까 여당의 숙명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가겠다.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라도 야당 지도부들을 찾아뵙고 만난다. 이런 거 아주 전향적인 모습은 지금 뭐 말하자면 소수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실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협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명백히 한 것이 눈에 띄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재 발탁이라든가 이런 삼고초를 내서 천하 인재들 널리 모아서 어쨌든 당의 운영을 하겠다. 지금 뭐 표에서 나타났지만 나머지 세 분 후보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표를 얻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심은 김기현 후보에게 안정감 있는 그런 당의 운영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성 있는 목소리도 수렴하라는 그런 표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더 수렴해내고 이것을 이제 갈등 관리해내느냐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민생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민생의 첫 발걸음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부합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백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명백히 이제 보여준 기자회견 같아서 앞으로 내일부터 이런 행보들이 얼만큼 힘과 진정성을 갖고 펼쳐지느냐 한번 주목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협치를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 꼽아주셨고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같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같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한다는 거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뭐 대선 당선으로 따지면 1년이죠. 오늘이 1년이 된 날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인사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올 정도니까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만나고 하겠다는 거는 뭐 환영을 합니다. 대신 그 표현을 하실 때 뭐 주도권을 쥔다는 표현은 저는 뭐 당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대화 관계에 있어서 민생 챙기고 국민들 삶을 챙기는데 주도권 좀 놓치면 어떻습니까? 그런 표현은 가급적 다 좋은데 안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생 얘기하셨으니까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생 챙기는데 전력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당내 얘기를 하실 때 연포탕 얘기도 하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지금 사실 지도부가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친윤 일색입니다. 다 친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용 의원 정도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부 친윤 일색인데 결국은 이제 주요 당직 인사, 특히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사무총장이랄지 이런 주요 보직들이 있거든요. 그 인사를 보면은 정말로 뭐 당을 화합으로 하는 인사가 될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김기현 당대표의 이 전당대회가 사실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난타전도 있었고 각 후보 간의 비방도 있었고 앞서서 기자의 질문에 또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당대표가 15년 전부터 검증을 거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 개입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당대회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이야기하세요?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가 스스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사건화가 입건이 돼가지고 이제 사건화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어쨌든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또 TF를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번 후보 선출 과정, 경선 과정에서 밝힌 대로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다 모든 것을 자신부터 털어놓고 자신이 수사를 했으니까 여기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소명하는 게 그건 앞으로 계속 남은 과제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당내 선거에서 나왔던 이제 뭐 대통령실 당무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고 공수처 수사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사실은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쳐도 이건 사실은 뭐 해석의 문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과연 뭐 여기서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행정관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저는 이제 뭐 끝이 난다 그러면 이것이 더 깊은 당내 뭐 수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2차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과반이라는 숫자로 입증을 본인의 어떤 그 득표력과 그다음에 당원들의 표심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남은 이제 48%를 얻었던 이 분들과의 협치는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끝난 것은 이제 네거티브로 사실은 선거 때는 뭐 치열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가 끝났으므로 여기서 접어두고 저는 김기현 신임 대표가
어떻게든 나머지 3명의 후보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같이 일했던 분들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얼마큼 더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잦아들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김기현 호가 이제 출범하면서 총선까지 1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저는 그러면 얼만큼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를 받아내느냐. 이게 사실 총선은 그렇잖아요. 중도의 마음을 사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당대표 투표는 당원들의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 총선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선거이기 때문에 얼만큼 실적과 성과를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민생이 답이라고 얘기했으면 걸맞는 실적과 성적을 내는 것. 이게 저는 김기현호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뭐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기현 당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인선을 구상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도 저희가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각 후보들별로 득과 실이 있다면 저희가 좀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 나온 김기현 당대표 지금까지 기자회견 나온 건 제가 좀 잘한 부분도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박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김기현 후보와 이제 그 5분의 청년 최고위원까지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김기현 대표가 당원들의 24만여 표를 얻었는데 나머지 당원들과 특히 이제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수도권과 이런 충청권 이런 게 계시는 국민들께 얼마나 지금 김기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지도부가 신선하고 감동을 주거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까는 솔직히 의문점이 듭니다. 본인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울산 땅 투기 전혀 문제 없다고 했는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이 고발도 했고 막판에 다들 아시지만 불거진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의 그 개입 있지 않습니까? 전대 개입 문제는 황교안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 후보니까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는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거를 공수처 수사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의 대표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의 당내 상황, 이 후유증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보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나름의 저기서 그동안에 받았던 뭐 핍박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안철수 후보가 몇 차례 기회를 좀 실기를 했어요. 그런 안윤연대를 못 쓰게 한다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럴 때 조금 더 치고 나갔으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득표랄지 아니면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은 또 다른 뭐 어떤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뭐 총선 부정선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대표의 울산 땅 투기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 보면서 저분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려나가면은 뭔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천하람 후보는 세 분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이른바 이준석계 후보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이준석 계열의 후보들이 이제 다 고배를 마신 거죠.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야 될 텐데 천하람 후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이고 당원들한테 알렸다는 점에서 결코 뭐 손해 보는 뭐 장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게 좀 통합 같은 게 잘 이루어질지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번 전대가 한 달간 이상 치러지면서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다 아시지만 윤심 논란이 어쨌든 가장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유력 후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낙마하는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국민들, 중도층들은 당원들은 당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차원에서 어떤 이런 지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들이 바라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는 총선 승리라는 건 중도의 모습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신임 대표가 어쨌든 나머지 세 후보들에 대해서 이것도 당원의 총이고 당원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8%의 표심을 제대로 끌어안아야겠죠.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얻은 득표가 물론 표 차이는 더블 스코어 정도로 이제 김기현 후보 대표 차이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비주류의 리더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
생각이 되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14.98이면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공사석에서 이야기하는 당에 내가 끌어들인 당원이 한 15% 이상 된다고 하는데 거의 그 수치에 근사한 득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의 약진은 이준석 대표가 당장의 뭐 성과를 이룬 것처럼 안 보이지만 천하람 후보를 통한 어쨌든 대리 캠페인이었는데 15%의 가능성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얼만큼 본인이 더 이제 천하람 후보와 잘 조율함으로써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그 과제로 남았고 황교안 후보 또한 이제 사실 이번에 당 중진으로서 당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의 사실상 품위를 좀 보여줬다고 할까. 물론 김기현 후보에 대한 그런 어떤 땅 투기 위에 공방은 있었지만 그런 점들은 좀 앞으로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함께 좀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좀 스탠스랄까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기자회견 한 대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당의 지금 안정을 택해준 마음은 내가 알겠고 그다음에 공천 관리도 사심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경선 과정에서 용산 출장소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상대 후보들의 비판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한 공천 관리, 그다음에 사심 없는 공천 관리로 본인이 이걸 헤쳐나가겠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사실은 이제 사리사욕에 휘둘리는 공천 안 한다고 이제 저렇게 공언한 것은 이 지금 경선 후과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의 저 신임 얘기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이 한 팀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인재들을 두루동용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배치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고 평가받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힘을 쏟겠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처한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공세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인이 의연하게 헤쳐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만큼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앞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펴겠지만 그건 김기현 대표가 수사 의뢰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이 앞으로 조금 더 소명하면서 어차피 이게 계속 리스크로 불거질 거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당대표의 이제 울산 땅 투기 의혹 문제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단도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고발을 해놨죠.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진상이 드러날 겁니다. 김 대표가 진짜 억울하다면 이게 무혐의나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거랄지 아무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나 특히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 공세를 편 부분들 보면 상당히 충분한 합리적 의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면은 제대로 소명을 하고 수사를 제대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 당대표의 홀로서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총선 전략과 당의 위상 아니면 당의 어떤 자립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정말 다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윤심 개입 논란. 이 부분의 핵심이 저는 내년 4월에 있는 공천권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명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내년 총선 앞두고 정말 이 검사 출신들을 대거 공천을 하려고 이렇게 대통령실이랄지는 입김이 올 때 김기현 당대표는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경선 과정에서 다른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계속 제기한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기현 후보가 이거를 제대로 막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지켜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공정한 공천을 지켜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공천권에서 좀 휘둘린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올 연말에 비대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맞물려서 국민의힘이 또 다른 소용돌이로 빠질 수도 있겠다. 공천권이 흔들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또 청년 최고위원도 선출이 됐죠. 최고위원회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최영호 후보가 선출이 됐고 청년 최고위원회 이제 장해찬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른바 좀 윤심을 앞세웠던 이른바 친윤계 후보들이 선출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5명의 이제 최고위원들이 전부 이제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전부 구성이 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회에 이제 당원 당규가 바뀌면서 최고위원 5명 중에 이제 4명이 이제 사퇴를 하면 비대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래서 과연 이준석계 후보로 출마했던 허은하 의원과 그 청년 김용태 후보가 얼만큼 득표하느냐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말하자면 이게 비주류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가 있다 했는데 결국 5명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 결국 최고위원 투표는 1인 2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표는 뭐 이렇게 조직에 따른 조직의 이해관계를 하는 이른바 오도 투표를 한다 그래도 한 표는 내가 선호하거나 혹은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 하는 선호 투표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 10만 표 이상을 다 얻었던 분들이 결국 다분히 친윤 후보라 그러면은 정말 김기현 대표가 신인 대표로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당원들의 어떤 암묵적 동의가 있어서 이런 표심이 나왔다고 좀 봐요. 그러지 않다면 허은하 후보라든가 김용태 후보가 9만 표 선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것이 그걸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최고위원회가 어떤 김기현 대표, 신임 대표에게 짐이 되거나 혹은 이게 좀 말하자면은 당의 어떤 그런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데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걸 방지하겠다는 당원들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모여서 그 5명의 후보가 그 10만 표 이상 득표로 하는 그런 득표로 지도부에 진입하는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일사불란하고 그다음에 원보이스를 내는 당의 지도부는 가능한데 과연 근데 이런 점들이 또 중도 국민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느냐. 물론 일사불란함과 당의 추진력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성이라든가 당의 어떤 민주성을 강화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또 얼만큼 비주류의 목소리가 아니라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보이는 게 좀 과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최고위원 득표를 보고 들은 생각입니다. 네, 결국 김기현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당심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장해찬 후보가 이제 대통령을 진짜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다녔죠. 뭐 대통령의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 근데 한 55%를 얻었어요. 물론 뭐 청년 최고위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해찬 후보의 표 얻은 걸 보면은 이 역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몰표를 준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 계열의 이제 후보가 2분 나오셨는데 2분 다 낙선을 했는데 천하람 후보가 한 14%를 넘게 받았는데 그 표만 2분 중에 한 분이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은 1인 2표제니까요. 만약 가져갔으면은 최고위원회 당 입성을 했었을 텐데 그마저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계열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저 4분 중에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다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 뭐 당원, 국민의힘 당원들 뺀 남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저분들 지도부로 보고 야 신선하고 참신하달지 아니면 뭔가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박한 평가입니다만 하게 되고 전 태영호 의원은 솔직히 좀 많이 놀랬습니다. 놀랬고 이분이 이제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4.3 문제랄지 항쟁이랄지 거기에 대한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시각을 많이 비쳤어요. 되게 강경한 입장을 많이 내놨고 역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득표를 조수진 의원과 좀 얼마 차이 안 나게 돌았던데 야 이거 저도 그런데 이제 합리적 보수랄지 중도층이랄지 민주당 있는 뭐 진보 진영의 저희 국민들 입장에 볼 때는 태영호 의원의 입성이 물론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출한 거니까 뭐 그건 받아들입니다만은 어떤 표심이 반영됐을까.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너무나 강경한 국민의힘 지지층이 몰표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외이기도 하고 좀 선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앞으로 행보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지분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를 통해서 14.99, 그러니까 거의 15%의 당원 영향력을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허은하 후보하고 이제 그 김용태 후보가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추산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당의 지분이 10에서 15%는 충분하게 이제 가지고 간다는 그 점을 확인했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용인이라는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지도부 입성에는 실패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에는 당에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냐. 당원들이 최소한 이준석계 좀 말하자면은
그런 그 억울함과 또 이준석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활로들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당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하므로 아직은 우리가 유보합니다라는 표심을 저는 이번에 선거 때 드러냈다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한계와 희망을 동시에 보았다. 정치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걸 딛고 내가 총선 국면에서 어디까지도 나가야 할지 그런 희망도 보았기 때문에 이 한계와 희망을 얼만큼 이준석 전 대표가 제대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내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번에 나타났던 득표에 대한 한계와 희망을 정확하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많은 좀 기회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전당대회 과정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앞으로 새 당대표인 김기현 당대표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고 싶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있죠.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급 투표율이지만 역대급 좀 진흙탕 싸움이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역대 이렇게 대통령 마음을 담아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학살이라고 공천학살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저는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이렇게 학살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당장은 김기현 당대표를 결국 만들어냈지만 저는 이건 정당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너무 정말 공수처 수사까지 들어가는 당무 개입을 한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오늘 수락에서도 그렇고 인터뷰 때 보니까 민생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제발 이제 집권당으로서 1년 동안은 이준석 대표 몰아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 챙기는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전 민주당에 있습니다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네,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신임 대표가 저는 어쨌든 연대와 포용 탕평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연대와 포용 탕평이 말이 아니라 진솔하게 다가가고 진정성에 다가갈 때 비로소 당이 화합되거든요. 그것이 또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실하고 또 그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진정성들을 얼마큼 보여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더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더 앞장서는 그런 좀 신임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